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부천청솔 썸머스쿨에서 국어 수업과 그리고 이제 담임 업무도 같이 진행하게 될 국어 강사 라자윤이라고 하고요. 이 썸머스쿨 때 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랑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담임 업무를 하면서 그 부천청솔 썸머스쿨 프로그램에서 이 학생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썸머스쿨 기간 동안에 국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게 여름방학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기존의 학기 중에 했던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해요.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국어라는 과목은요. 내신 공부하는 방법과 수능 공부하는 방법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내신 때에는 어쨌든 간에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해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작품들에서 이런 표현법이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라는 그 내용들을 암기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함께 출제될지 그 유형들을 파악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공부를 하는 거라면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정말로 모의고사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사실은 학기 중에는 닦을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의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어의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줘야 하는지 또 우리 부천청솔 썸머스쿨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국어 영역은 크게 문학, 그 비문학 독서, 그리고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요. 우선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고1, 고2 학생들은 아직 조금 문법 개념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고3 학생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암기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이제 여름방학이라는 이 한 달 동안의 기간에는 문학, 독서 이 두 가지 영역을 크게 단련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독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거는 좀 정말 본론적인 얘기인데 아이들이 이 긴 글을 읽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 이유가 1번 어휘력이 너무 부족하고 2번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긴 글을 읽을 때 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주제가 뭔지 읽다가 정신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말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인데 뭐 책을 읽어라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뭐 사회면 사회, 인문이면 인문,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항상 출제되는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걸 스키마라고 하죠. 그런 스키마를 조금 학습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주제별로 그 문단의 구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술 지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기술이 적용되는 순서, 단계, 과정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건 기술 지문이니까 기술의 원리가 나올 거고 순서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구조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제별로 읽는 훈련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제 교재인데요. 학생들이 그냥 쭉 글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문단별 분석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희가 시키면 해요. 시키면 하는데 실전에서 독해를 할 때 그냥 이 내용 어디 있었지라고 찾으려고만 하지 그 각각의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더 등장할지를 스스로 읽으면서 추론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단별로 쪼개서 각 문단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읽을 때는 그 구조화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해줄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학기 중에는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내신 대비 때문에 바쁘니까. 그래서 이 연습을 여름방학 때 가장 많이 할 거고요. 또 문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내신 때 문학 공부랑 그 평소에 하는 문학 공부, 이 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는 문학 공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신 기간에는 뭐 현대시 몇 작품, 현대소설 몇 작품, 고전시가 뭐 한 2작품, 고전소설 4작품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냈다?
이번 시험 범위에 고려가요가 나왔어. 고려가요의 특징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암기를 하고 쭉 까먹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작품의 내용을 보다 깊게 심도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의 각각의 갈래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고전시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보자면 우선 당연히 고전시가도 그냥 고전시가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갈래들이 존재하겠죠. 뭐 고대가요부터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등등. 그래서 이 갈래별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갈래별로 지니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주제의식 같은 것들 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의 큰 그림을 학생들이 자기 머릿속에 담을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게 1단계예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본기를 다져주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갈래별로 당연히 읽어야 하는 방향성도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안 가고 당장 시랑 소설만 해도 예시를 들어보자면 시는 사실 이 시인이 화자의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반면에 소설은요. 소설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서사, 줄거리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런 갈래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오답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래별 해석 방법을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화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잘 알기 힘든 부분이 바로 최근의 출제 경향, 출제 트렌드에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떤 작품이 어떤 작품이랑 같이 엮여서 출제가 됐었고 연계될 만한 지점이 어떤 게 있고 혹은 최근에 이제 평가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것과는 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출제 트렌드에 맞춘 독해 방법을 훈련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언매나 화작은요, 사실 화작은 고3 화작 선택한 학생들 말고는 딱히 지금 다룰 필요는 없고요. 언매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 문법 개념을 학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선 이 문법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1 때는 1학기 때부터 2학기 때까지 쭉 시험 범위에 매번 거의 문법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양이 당장 내신 기간 시험 대비 한 달 정도 동안에 다 암기를 하고 심화 문제까지 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좀 벅차하는 거고요. 그래서 2학기 때 출제되는 문법 예상 시험 범위들을 예습을 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거의 90% 이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학 과목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막 내신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 1학년 때 기껏 열심히 공부했던 이 문법 개념이 완전히 다시 제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쳐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고1 학생들보다 고2 학생들이 문법을 훨씬 못해요. 까먹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암기인데 계속 반복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한 학기가 통으로 비어버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다시 제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손을 놓고 2학기 때 되면은 또 대부분은 이제 독서 과목을 하거든요. 언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독서를 한 학기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고3 올라갔을 때 나 문법 하나도 모르겠다. 노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3 때 가서 언매를 선택하기가 또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의 방학 기간 동안에 고2 학생들도 문법 개념을 다시 재정비해줄 필요가 있어요. 고3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언매건 화작이건 이미 당연히 기본기 학습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언매 화작 둘 다 실전 문제풀이 위주로 계속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고1, 고2 이야기 아니면은 중3 학생들 있으면은 중3 학생까지 포함되는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여름방학에 학습한 거를 우리가 2학기 때까지 쭉 이어가야 하잖아요. 2학기 때 내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학기 내신 대비 선행도 물론 여름방학 때 이루어져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국어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서 시험 범위를 미리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계속 그 수업을 하고 또 여기 부천, 인천 또는 막 시흥 이런 데서 계속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 학교들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각각의 학교별로 2학기 때 어떤 범위가 들어가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를 선호하시고 그런 그 기출 분석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 학교는 뭐 2학기 때 이런 게 여태까지 계속 나왔었다. 아니면 뭐 작년에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선배들한테 제가 또 듣고 시험지 보고 한 게 있잖아요. 이 선생님은 이런 거 내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예상하고 그 부분들을 선행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별로 준비된 여기 보시면은 각 학교 시험 범위와 외부 지문 어떻게 연계됐는지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 제가 만든 모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주면서 그 작품별로 또 기출문제, 변형문제, 유사문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본인 자습하는 시간들의 학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2학기 내신까지 미리 좀 대비를 해줄 수 있게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 썸머스쿨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좀 국어를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한 뭐 80점대 정도 나와. 나는 뭐 한 90점대인데 좀 문법을 잘 틀리는 것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많이 틀리면 나는 글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대충 생각해버리고 나는 그냥 뭐 암기 이런 데서 틀려. 나 뭐 위에서 자꾸 틀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독서면 독서, 문학이면 문학, 독서 중에서도 그러면은 내가 추론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 일치불일치를 못 찾는 건지 그 구조화가 안 되는 건지 그런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썸머스쿨에서 매주 주차별로 실전 모의고사를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문제들에서 오답이 나온다라는 성적표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어머님들께 다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개인적인 피드백도 달아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나는 지금 현대시 쪽에 의외로 좀 약하구나. 그 이유는 본인은 몰라요. 제가 알려줘요. 내가 표현상의 특징에 나오는 그런 문학 개념어들을 잘 모르는구나. 아니면 나는 이 화자의 정서가 파악이 잘 안 되는구나. 태도가 뭔지를 못 찾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 위주로 이제는 그 다른 변형 문제들이나 오답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본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썸머스쿨에서 담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한 번 더 프로그램 설명은 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이 썸머스쿨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학습 플래너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썸머스쿨 해보고 윈터스쿨 해보고 계속 하면서 느낀 거지만 원래 기존의 스터디 플래너를 안 쓴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집 가서 확인해보세요. 쓴다 하는데 그냥 처음에 한 2장 뭐 대충 쓰여있고 그대로 배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억지로 시켜가지고 쓰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못 쓰고 안 쓰고 막 너무 귀찮아해서 제출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학생들이 매일매일 쓰는 내용에다가 구체적으로 네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 오늘 뭐 각각 수업에서 뭘 배웠고 네가 자습할 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코멘트들을 다 달아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보네, 진짜 확인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봐라, 뭐 오늘은 이렇게 배분한 건 정말 잘했다 같은 피드백을 달아주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그 플래너를 쓸 맛이 나고 또 그 플래너 계획대로 어차피 여기서 남는 게 시간이고 계속 자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자습하는 습관이 안 잡혀있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플래너 열심히 쓴 아이들도 제가 일부러 지금 제가 기억나는 요 학생들 걸 가져왔는데 좀 안 믿기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다
플래너를 거의 뭐 한 줄 아니면은 백지 이렇게 거의 안 썼던 학생들이에요. 그랬던 학생들이 시간 조금 지나서 이렇게 그 학습 태도가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하루의 그 시간을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알차게 쓸 수 있을까 라는 데에 대한 그런 본인 스스로의 학습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썸머스쿨 들어오시면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매일 학생들 집 오면 귀찮아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막 싫어하고 짜증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쓰고 그걸 또 지킨 학생들은요, 집 가서 이제 엄마가 보고 오 잘했네 그거 한마디 하면 또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공부 이렇게 해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좀 공부하는 맛을 알겠다, 재미를 알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 다니면서 정말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 게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 국어 공부랑 별개로 그 썸머스쿨 때에서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영단어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영단어 테스트 본 내역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학습 플래너랑 같이 저는 이제 다 사진 찍어가지고 매일 어머님들께 문자로 발송을 드려요. 그러면 그걸로 편하게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 직접 학생들 집 오면은 한 5분 10분 정도라도 오늘 뭐 했냐 이렇게 같이 이야기 공유하면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썸머스쿨 때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물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랑도 제가 원활하게 소통을 계속 해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기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물론 아이들이 먼저 엄마 난 썸머스쿨 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볼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아마 이 안에서도 우리 학생들과 협의가 안 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그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야 너 여기 한번 가봐 라고 하면요, 이 아이들 분명히 처음 한 이틀 3일 정도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나 이거 못 버틸 것 같아 엄마 나 제발 그렇게 해줘 막 징징징 분명히 이럴 겁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제가 먼저 그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해서 이 학생이 원하는 게 뭐고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을 썸머스쿨 기간 동안에 최대한 공부 습관을 형성해 주고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첫 번째 한 주, 2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주 동안에 저도 계속 상담 내용을 공유를 드릴 것이며, 그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제가 좀 연락이 계속 올 수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과도 얘기를 좀 해보시고, 저희들 간의 그런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지금 그 여기 중간에 제가 작년에 왔던 그 문자 한 통을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한 썸머스쿨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첫 번째 주말에 학생한테 온 문자였어요. 이틀 3일 지나고 수목금 하고 나서 주말에 제가 얘들아 주말 잘 보내라 너희들 잘 할 수 있다 열심히 하자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하던 학생이 먼저 답장이 온 거예요. 첫날에는 나 진짜 힘들었는데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단기간에 학생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변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국어 과목이니까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썸머스쿨이 끝나면 집에서는 또 다른 학원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궁금점들이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저랑 또 다른 담임 선생님들이랑 또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뭐 수업 너무 좋았다, 뭐 그냥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강후기 정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아까 살짝 못 드렸던 말씀이 그 내신 관련해서, 내신 관련해서 그 학생들이 먼저 좀 요청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좀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학교별 내신 대비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괜히 쑥스러워서 내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되게 막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걸까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상담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궁금하시면은 썸머스쿨 기간에는 당연히 물론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따로 문의를 주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인지 몇 학년인지 그런 것들 조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1, 2학년 출제가 된다 이런 점들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이제 제가 썸머스쿨 기간에 또 드릴 수가 있어요. 학교별 작년, 재작년 기출 이런 거는 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학교에서 그 기출 문제를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는 뭐 모의고사에서 변형을 한 거고 또 이런 거는 작년 뭐 EBS 교재에서 가지고 온 거고 이런 식의 그런 출제 경향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들은 아직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어느 학원을 가나 그냥 뭐 문제 좀 풀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좀 아직 중학생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궁금하시면 또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신 이외에도 뭐 국어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 썸머스쿨 때 관리하는 거 관련해서 좀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부분? 관리를 매일 해주시나요? 네네. 이제 매일 저희가 조회 시간이 있고 종례 시간이 있는데 아침에 학생들이 와서 하루 계획을 쓰겠죠. 그리고 이제 종례 시간이 5시에 있는데 그때 제가 반에 반장 시켜가지고 모든 학생들 학습 플래너를 다 걷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그 검사하고 피드백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또 일부 학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안 했는데 괜히 검사하니까 막 했다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 자습 시간에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이 학생이 집중을 잘 하고 있는지 자습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저도 알 수 있겠죠. 이 학생이 이상하다. 오늘 계속 내가 볼 때마다 졸아가지고 내가 계속 깨웠는데 근데 이 수많은 계획들을 다 했다고 돼 있네? 이런 경우에는 저도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어머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때에도 우리 애가 이걸 다 했다고? 우리 아이를 의심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은 항상 검사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어도 제가 뭐 따로 주는 그런 주간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그런 교재들은 매주 그 교재들도 다 걷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담당하는 그 국어 교재는 국어 교재까지 매주 검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 학생이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채점까지 했는지 오답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제가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채점하고 오답한 것도 딱 눈에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얘가 낼 때 되니까 대충 찍찍 찍어가지고 뭐 푼척하고 낸 건지 아니면은 풀긴 풀었는데 얘 딱 봐도 오답 안 했네.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제 자습 시간에 따로 불러서 확인을 하는 거죠. 오답했니? 그럼 이거 왜 틀린 거니? 말해봐라. 그렇게 사실은 한두 번만 해줘도 학생들이 더 이상 그렇게 막 거짓말하거나 안 했는데 한 척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계속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업 시간 표가요. 네네. 하루에 2시간이고 나머지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하루에 2시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예, 하루에 2시간. 아니요. 그게 과목별로 그렇게 그 하루에 2시간으로 거기 설정이 되어 있는 걸 거고요. 보통 오전 시간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이제 수업을 거의 한 뭐 선택인데 보통은 6시간 정도 듣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건 조금 아는 부분이라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그 시간에 선택 과목은 자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심화 과목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어 하면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뭐 8시간까지 이렇게 하루에 들을 수도 있고요. 1대1 개별 클리닉은 뭐예요? 1대1 개별 클리닉은 이제
썸머스쿨 때 진행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네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테스트 성적이 뭐 미달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뭐 요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학생은 가만히 있지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보충이 필요하겠다. 네. 수업을 너무 지금 못 따라오고 과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또 따로 불러요. 그래서 추가 과제를 주고 그 추가 과제들도 풀게끔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맞춰 나가는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서 제출해 이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학생들 문제 풀고 가져오면요 채점한 다음에 그 얘가 오답을 그럼 해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골랐던 게 왜 오답인지 그럼 고친 답은 왜 정답인지 이 모든 오답과 정답에 대한 본인 입에서의 설명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가 완료되는 게 1대1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이 그 여름 방학이 네네. 일찍 끝나서 한 주를 개학 기간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저희가 이제 그 수업하는 모든 강의들은 전부 다 지금 이것처럼 영상 촬영이 돼서 학생들이 계속 반복 재생할 수 있게 사이트에 올라와요.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조금 보충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과제라든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클리닉 같은, 좀 학원에 와서 맞춰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오후에 학교 끝나고 따로 등원을 해서 저랑 같이 맞춘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 너무 시간이 안 가고 다른 학원도 가야 된다 싶다라면은 뭐 온라인으로라도 뭐 카카오톡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모르는 부분들 전부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파일로 다 받으시면 되고 수업은 영상으로 직접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이 수업 진도가 딱 그 4주에 맞춰서 딱 세팅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도 앞에 것들 미리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조기 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것들, 그 남은 부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휴대폰 지참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고3은 네. 이제 엄매하고 저기 화작이랑 네. 있잖아요. 네네.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엄매 수업이 따로 있고 화작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본인 선택 과목에 맞게 그 수업 골라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단과가 고3 단과가 네네. 그게 저기 수능을 위주로 하는 단과인가요? 그렇죠. 단과도 지금 뭐 문학, 독서, 공통 수업 듣고 엄매나 화작은 선택 수업으로 따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수능 대비할 수 있게. 네, 또 아까 질문. 아이 휴대폰 지참이 어떻게 돼요? 휴대폰은 바로 다 전원 제출이에요. 네. 아예 그 지참 안 되고요. 그 전자기기 사용이 아예 금지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주도 내 인강 거나요? 그거는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뭐 자습실에서 다 같이 있는 자습실에서 본인 전자기기로 듣게 된다면 학생들이 또 그걸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패드로 뭐 영상 듣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만 들을 수 있게. 그 외의 공간에서는 아예 전자기기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와이파이도 없어요. 네. 고3 담임 선생님은 배정이 되신 건가요? 지금 이제 배정 중인데요. 중3은 아마 저는 아닐 거고 그 뒤에 이제 관장님 들어오셔서 그 총괄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정해졌는지 한 번 더 질문해주세요. 선생님은 몇 학년? 여기 사진에 있는 저는 아마 이제 고1이나 고2 중에 하나면 들어갈 거예요. 고3 수업은 안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나요? 고3 수업은 들어가죠. 수업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문학 수업 따로 있을 거고 독서 수업 따로 있을 거고 엄매 수업, 화작 수업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난도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뭐 문학은 기본 수업, 독서는 심화 수업, 그리고 엄매 수업 이렇게 들을래 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듣고 싶은 선생님, 듣고 싶은 수업대로 학생이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윈터 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네. 6편 이번에 들었는데 아, 확인해보라고 수업 시간이 겹쳐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택해야 되는 게 네네. 그것 때문에 고3 수업 하시느냐고 썸머스쿨 때요? 윈터 때 윈터
윈터 때. 네. 그래가지고 따로 6평이랑 해서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이번에 선거 때 또 겹쳐가지고 과목이 겹쳐가지고 못 음.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 네네네. 그쵸. 윈터 때는 과목이 많잖아요. 지금. 맞아요. 못 들어서 한번 체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썸머스쿨 때는 이제 뭐 기간도 짧고 그래서 윈터 때만큼 막 수업이 동시에 많이 개설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듣고 싶은 대로 조금 맞춰서 들을 수 있을 거긴 한데 그게 딱 몇 교시부터 몇 교시까지 어떤 수업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단과로 듣다가 오는 방법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괜찮으시면은, 전 여기서 설명 마치고요. 뒤에 이제 그 썸머스쿨 총괄하시는 그 윤진우 수학전문관 관장님께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